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금 어디 있느냐면 공항에 있어요. 근데 어느 공항인지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맞춰주세요. 그리고 우연히 우리 송규관 교수님을 뵙게 됐는데, 우리는 나름 이제 정보 교환을 하고 있었다가 이 정보 교환을 우리 국민들도 알아야겠다고 생각해가지고 방금 전에 했던 대화들을 다시 반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수님 지금 아시다시피 이스라엘이 시리아에서 자꾸 여기저기를 때리고 있는데요. 이 때리고 있는 건 일단 국제법상으로는 얼마나 맞는지, 그리고 국제법을 때려치고 국내 자기 국민한테 어떤 이유를 설명하고 가서 시리아에서 이렇게 작전을 하는지. 이미 이스라엘은 시리아 지금 HTS라는 원래 극우 이슬람 단체 출신 아흐마드 시아라, 모하메드 알졸라니. 그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이제 우리는 더 이상 극단주의자 아니다 얘기를 하고 있지만 언제든 촛불이를 이스라엘 쪽으로 겨룰 수 있다고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 계속해서 골란고원 쪽에서 더 들어가서 아주 넓은 지역을 계속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영토를 계속해서 확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국제법상 이거는 잘못했죠. 그러나 이스라엘 쪽에서는 뭐 우리 셀프 디펜스, 자위권 차원에서 어쩔 수 없다. 자, 그런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제 진지를 구축하고 있고, 이번에 또 튀르키예 군이 거기에 주도시키려고 하니까. 튀르키예 군 얘기하기 전에 그 얘기도 할 건데요. 그러니까 교수님, 제가 이번에 궁금한 거 뭐냐면, 이제 옥토버 7 때는 사건이 비극적이니까 가자 지구에서 전쟁을 할 때는, 아니면 레바논에 이제 안에 들어가서 작전을 할 때는 그때 국내 지지로서는 좀 지지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뭐 시리아가 와서 공격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알아서 들어갔잖아요. 국내 여론이 어때요? 국내 여론 좋습니다. 다들 시리아 가서 이렇게 때려도 된다? 왜냐하면 2023년 10월 7일 이후로 이스라엘은 안보 의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하마스 같은 애들한테 국경에서 또다시 들어온 공격을 받으면 안 되니까 트라우마가 생겼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이스라엘 국경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그런 식으로 지상군을 투입해서 공격할 가능성을 사전에 없애버렸다. 근데 이번에는 가자 지구 전쟁이나 아니면 레바논 헤즈볼라 전쟁 때는 이미 걔네들도 미사일을 쐈기 때문에 들어가니까 국제적으로는 누구다 국제법을 안 따졌는데, 근데 이번에 시리아 애들이 뭘 공격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안에서는 이건 좀 약간 국제법으로 곤란한 거 아니냐라는 좀 의혹 제기들 하는 사람들이 너무 극소수예요. 물론 좌파 쪽에서는 아주 왼쪽에 있는 사람들, 특히 나타냐고 안전한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겠지만 대체적으로는 저는 지금 시리아에 대해서 이스라엘 작전하는 거 70에서 80%는 지지합니다. 라피 쪽도 지지예요? 야이 라피드 지지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수님, 지금 아시다시피 제일 이제 상징적인 군사 작전이 어제, 물론 이 영상이 나왔을 때 며칠 전이겠는데요. 이스라엘이 가서 지금 하마하고 홈스에 있는 두 개의 군사 기지를 이제 때렸는데, 그동안 다 다른 군사기지 때렸어요. 근데 그렇게 박을 일으키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박을 일으킨 거 뭐냐면, 새로운 시리아 정부가 이 두 개의 군사기지를 튀르키한테 넘겨주려고 했었어요. 튀르키한테 넘길 군사기지를 가서 때리니까 지금 튀르키 안에서는 이스라엘이 튀르키랑 싸울 전쟁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튀르키 언론이 이렇게 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보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스라엘이 지금 뭐 이란하고 싸우기도 바쁘고 하마스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튀르키하고 싸우기도 바쁜데 튀르키랑 싸울 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튀르키 군이 시리아 아주 이스라엘로서는 중요한 전략지대에 튀르키 군이 들어오는 것 자체가 이스라엘로서는 엄청난 부담이고 군사적 위험이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이스라엘은 공습을 하고 있죠. 근데 뭐 가서 거기 있는 군사기지를 없애버려도, 튀르키에 가서 자비로 또 군사기지를 거기다 만들면 거기까지는 공격할. 이스라엘은 아마도 이스라엘이 튀르키의 군사 움직임을 발견하는 족족 공격을 할 겁니다. 절대 튀르키의 군이 주둔하지 못하도록 수단과 방법을 알지 않고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진짜 가서 튀르키의 군을 건들리면 이번엔 전쟁 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국방부 장관이 경고도 했고, 시리아다가 그 누구도 군사기지를 만들지 마라? 특히 아흐마드 시아라한테 경고도 했고, 아흐마드 시아라가 만약 튀르키예군이 거기 주둔하게 허락을 한다면 대가를 치를 것이다. 대가를 시리아한테 치를 것인지 튀르키한테 치를 것인지. 대가는 아흐마드 시아라가 치르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실제로 튀르키예군이 이스라엘 공습에 의해서 사망을 한다면 양국 간에 상당한 심각한 외교적 군사적 문제가 생기거든요. 오늘 이스라엘도 웬만하면 피하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튀르키예군이 아예 들어오기 전에 이미 군사 기지를
공습을 함으로써 터키와의 충돌을 막으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근데 튀르키예는 오히려 그걸 도발로 인식해가지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은 그런 것을 지금 쓸 입장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쨌든 튀르키예가 그거는 어떻게 판단하는지 이스라엘 여건은 지금 중요하지 않고 우리 입장을 확보하다. 만약에 당신이 그렇게 판단한다면 또 뭐 다른 대화 채널을 통해서 우리의 의도는 튀르키예와 전쟁하는 의도가 전혀 없다. 그런 메시지를 줄 것이기 때문에 사실 에르도안이 이스라엘하고 전쟁 전면전에 가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잖아요. 네. 국지전은 약간의 충돌을 할 수는 있겠죠. 원래 국내 정치적으로 좀 튀르키예도 힘드니까. 네. 아니 제 보기에는 왠지 이스라엘은 전쟁할 것 같아요. 튀르키예는. 왜냐하면 지금 반정부 시위가 더 졌거든요. 네. 그리고 이번에 반정부 시위를 막는 거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내부 고발자들의 말을 이해하자면 지난주는 입찰 공고가 나왔대요. 제로탄 가스 아니면 GPS 팔찌 근데 10,000단 위로. 그렇죠. 계속 시위가 격해지니까 시위를 하기 위한 장비들, 체육관 가스. 근데 이제 여론을 끌어당기려면 나 지금 이스라엘을 전쟁하고 있는데 얘네들 왜 시위하냐라는 건 제일 충분히. 가성비가 충분히 에르도안은 이스라엘과의 어떤 충돌을 이용해서 반정부 시위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겠죠. 당연히 뭐 그렇게 딱 겁니다. 그럼 교수님 마지막 질문. 지금 이스라엘이 골란 공원에 판을 갖고 있었다가 나머지 골란 공원에 그 내려가는 그 동네까지 지금 점령한 상황이에요. 네. 이미 우리는 나머지 이미 이스라엘한테 있었던 골란 공원에 대해서 누구도 이제 사람들이 희망을 버렸어요. 왜냐면 미국이 트럼프 때는 약간 이제 이스라엘 땅이라고 했는데 근데 이제 나머지 땅도 지금 이번에 거의 뭐 이스라엘 다 지금 점령하고 있죠. 갖고 있고 그리고 매일매일 좀 약간 또 동네들을 또 넓히려고 하고 그리고 엊그저께 시리아 또 어떤 시골에 들어갔는데 그 시골에 있는 애들이 이미 무기가 있었던 애들이었는데 그 애들이 밖에 나와서 네. 이제 이스라엘군이랑 교전을 벌이니까 거기 철수했어요. 이 시골 그러면 포기하자. 제 얘기는 교수님 보시기에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이스라엘이 시리아가 이 사태가 수습이 되고 이제 시리아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판단하면 그 시골들을 다시 절수할 것 같아요? 아니면 제2의 소환 지구인가요? 이스라엘 입장이 이스라엘 전략적 판단이 나오죠. 끝까지 가지고 갈 수도 그걸 있네요. 뭐 전부는 아니더라도 네. 아주 중요한 지역, 이스라엘 정말 필요하다. 전략적으로 아주 중요한 지역이라고 판단했을 경우 그거를 더 주둔시킬 수도 있겠죠. 근데 교수님 저는 항상 그 유태인 친구들한테 물어보면 유태인이란 말이지 이스라엘 유태인 친구들 이제 너네는 유프라테스 강하고 홍해 사이를 다 먹으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은 항상 우리 보고 우리 코딱지만큼 나라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데 그만큼 땅을 우리가 어떻게 먹어요? 우리 이거 아니 맞는데 근데 지금도 그동안 전략적 이유 때문에 레바논에 몇 개 시골이 이스라엘한테 있거든요. 또 이번에도 시리아가 전쟁하지도 않았는데 먼저 가서 이렇게 그러니까 갖고 그 정도 수준이지 이스라엘이 진짜 유프라테스라고 전체를 다 먹겠다. 저는 아직까지도 그거는 좀 너무 상상력이 너무 좋다. 저도 상상력이 좋았다고 저도 거기까지인데 근데 이런 행보들이 하나 두 개 있으면 사람들이 그 음모론이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주장이 뒷받침되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신경 안 쓸 거예요. 그런 거 신경 안 네, 써요? 이스라엘 신경 안 씁니다. 이미 트라우마는 발생했고, 네. 2023년 트라우마가 생겼고, 계속해서 그런 주변의 적들이 이스라엘 지상군을 통해서 습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잠재력, 그런 가능성을 남겨두는 것 자체가 이제는 안 돼요. 이스라엘로서는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절대 이스라엘은 그걸 용인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교수님 마지막 질문. 이 상황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네. 다시 아브라함 협정도 진행될 것 같아 아니면 아브라함 협정을 아무래도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돼요. 팔레스타인 문제가 해결되면 사우디는 이스라엘과 손잡을 수 없잖아요. 그러면 교수님 보기엔 이제 아브라함 협정이 이제 끝났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 땡? 아니요, 아니 완전 끝나진 않았어요. 그 가자 지구 전쟁이 이제 어떻게 끝나냐, 가자 지구 전쟁이 끝나고 이스라엘이 어떤 혁신적인 진보적인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될 텐데 현재로서는 저도 아브라함 협정이 좀 어렵지 않나. 지금 네타냐후 정부가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우디가 이스라엘과의 관계 개선이 어렵다. 오, 갑자기 이거 뭐예요? 세트 메뉴예요? 이미 짓고 있었어요. 인사하세요. 그러면 빠이빠이라고. 살람. 아니 샬롬. 살람.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영상 여기서 끝나고요. 이제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은 풀 세트였습니다. 막판에 이제 감자튀김까지 왔고요. 우리 이제 햄버거 콜라. 네, 고맙습니다. 이 영상을 우리 영상에도 올리겠습니다. 영상을 해서 저한테도 주세요. 네, 보내드리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상한 짓을 했구나. 박 교수님 먼저 오셨어요? 자,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